자, 첫 번째 발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발제는 과유불급 네. 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이 뭔가 과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네네. 뭐 막 나가고 있죠.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그 비례연합 정당은 네네. 거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고 네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뭐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죠? 그 대변인이 대변인 나와서. 성명이 예, 네. 그래서 심상정 대표한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심상정 대표가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우리한테 표를 다 몰아달라. 그럼 우리가 진보 개혁 세력으로서 뭐 너네한테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네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박으로 갔다가 여론이 안 좋게 흐르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뭐 얼마 전에 김 선생도 그런 방송을 했는데 네네. 그러려면 그쪽 비례대표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보 개혁 성향을 가진 네. 그런 인사들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비례대표들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비례대표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아, 이게 정의당 비례대표의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하셨다. 네네. 예, 정의당 이제 비례대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요즘에 받고 있는 정의당에 대한 그 딱 그 느낌적인 느낌. 네. 왜 대학에 보면 정치 동아리들 있잖아요. 이 정치 동아리 느낌이 좀 많이 강해요. 이제 제가 제가 있는 동아리에 이제 그 대표를 할 때 네. 많이 싸웠던 단체가 누구냐면요. 예를 들면 동아리 연합회예요. 네네. 맨 위에 있는 동아리 연합회랑 저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밤에 그 학생들이 술도 많이 먹게 될 거고 이 문제가 있을 거다 분명히 그 치안을 유지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네. 그럼 학교마다 꼴배기 싫은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해병대 전우회 학교에 해병대 전우회가 있어요? 있어요. 동아리로. 못 본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학교에서 아 그래요? 청룡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해병대 동호회 그런 걸 동아리 방이 없더라도 이제 조직을 해갖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방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네. 밝히는 네. 거는. 그런데 이제 밤에 행사를 하고 뭐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술도 판매하고 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병대 그 전후의 애들은 그런 감투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군복 입고 와서 그런 애들이 이제 태극기 부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 친구들한테 치안을 담당시키자. 네. 그럼 얘는 안 된대요. 왜요? 걔네는 질서도 잘 안 지키고 그들 스스로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걔네도 술 먹으면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걔네가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동아리 연합회 애들은 자기네가 하겠대요. 대부분이 다 여학생들이고 보통 여성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우리가 그 치안을 담당할 거기 때문에 연합회 행사기니까 기타 다른 뭐 군 관계자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싫다. 여자분들이 어떻게 치안을 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예, 그런 느낌이 저는 정의당을 요즘 보면 네네. 들고 있거든요. 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비례 후보에 대한 이야기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나요? 일단 요즘 가장 핫하신 분이죠. 1번 네네. 유호정 씨. 예, 대리 게임을 했다고. 네네. 그래서 지금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게임을 몰라갖고 과장 게임, 대리 게임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자, 6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 웃어주십시오. 나 아파요. 그런 거 하지 마. 나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정원생님이 아프셔가지고. 대리 게임이 뭐냐면 그러니까 네. 이분이 롤 게임을 했었나 봐요. 네네. 그런데 자칭 타칭 페미니스트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남자가 네. 여자보다 게임을 잘한다. 자기는 이런 편견을 부수고 싶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롤에서 다이아 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최고 등급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말이 먹히잖아요. 말이 좀 되잖아요. 본인이 그 등급을 본인이 만든 거면. 만든 거면 네네.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네. 남자친구를 시켰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대리. 근데 지금 이게 약간 그 뉘앙스는 네. 여러 사람한테 공유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기사는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아니라 아니 여러 사람이란 소리도 있고 예, 예. 남자친구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라는 그 소리도 있고, 네. 대표적으로 남자친구였겠죠. 아마. 네네. 그 남자친구가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친구가 10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1, 0.5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뭐 예.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대리 게임 자체가 대리 시험을 친 것 같다. 뭐
황희두 네네. 씨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 더 나쁜 거는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게임을 잘한다는 편견을 자기가 부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본인의 성과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말도 하면서.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군요. 네, 계획이가 좀 음흉한 죄송합니다. 네.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롤이란 게임 자체가 그 요새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네. 배틀그라운드나 롤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잘 나가냐면 스타크래프트는 해보셨죠? 못 해봤습니다. 뭐 해요? 게임 안 해요? 저는 게임은 테트리스 하고 끝났습니다. 테트리스요? 예. 아, 우리 초등 때 보글보글하고. 보글보글이요. 오락실 예. 가서 하시던 걸 그렇죠, 하셨구나. 그렇죠. 아, 롤 같은 거는 그러니까 롤이나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 게임이 왜 우리나라에서 되게 막 먹혔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처음에 시작이 다 동등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뭐 디아블로나 이런 게임들은 아이템을 너무 전문적으로 가나요? 예.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키워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PK를 뜬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 롤이나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는 처음에 시작이 다 동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약간 좀 평등 예. 그런 게임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니까 네. 어쩌면 게임 세상에서는 내가 내 능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만약에 지금 제가 들은 얘기에 드는 느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거에 더 뭐라 그럴까요? 올인하고 뭐 그렇게까지 미화하고 싶진 평가받고. 않지만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하여튼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거의 동일시에서 그 게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프로 게이머들 그 게임하고 있는 롤이나 이런 게임은 보는데 아 그런 게임에서 대리 게임을 통해서 자기가 그 BJ란 거잖아요. 별풍선 받고 이러던 네. BJ였는데 네네. 지금 그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 하다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였을 때 게임 동아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걸려 대리 게임이 걸려서 잘린 그거 말고 네. 그 별풍선 받던 네네. BJ 하다 잘린 게 예. 뭐 그러니까 잘렸다기보단 그만둔 걸 수도 있겠죠. 잘렸을 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직 노동자 그걸로 또 미화를 했더라고요. 아 실제 그 회사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네. BJ를 하다가 그걸 예를 들면 또 영구 정지를 먹었다든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해직 노동자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그렇네요. 모양이 좀 나오네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노란 딱지를 받았어요. 네. 그럼 이게 그 구글 코리아의 정책에 맞서 문제 제기를 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다. 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니까 네네. 뭔가 대단한 경력이 있고 네. 정말 뭔가 그리고 또 젊잖아요. 네. 젊고 어리고. 네. 그러니까 젊고 어리고 똑같은 얘기죠. 요즘 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정말 영혼 없이 저도 대답하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청년 가산점이랑 여성 가산점을 받으니까 사실 그 뒤에 뭐 박창진 사무관이나 예전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도 가산점인데 1번, 2번 하고요. 11번, 12번을 청년으로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가산점도 받고 그러니까 되게 밀어주는 사람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1번이라는 거는 그 네.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솔직히 사퇴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 정도 됐으면. 네. 근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나 봐요. 그렇죠. 그만 괴롭히려잖아요. 그만 괴롭히라는 건 그 비례연합. 어차피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2번 이분 비례연합 저 비례연합이 된다. 비례 후보 2번. 네네. 비례대표 장혜영 씨. 2번. 이분은 본인이 메갈이라고 네네. 그렇게 둘째 얘기를 메갈입니다. 둘째 메갈이 여러분의 둘째 메갈을 국회로 보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 다음에 가십시오. 네. 일단 첫째부터 들여보내고. 근데 이제 메갈은 우리가 예전부터 방송을 많이 했던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메갈에 관해서 예, 그들의 맞습니다. 그 패륜적 악행과 네. 그리고 뭐 사실 이 정부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여성 단체들이나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왼수로 갚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사실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 메갈의 어떤 악행이나 이런 거를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네. 2번 후보가 묻히는 것 같아요. 1번 후보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갈 이슈에 대해서 메이저 언론에서 언급을 많이 좀 피하죠. 네. 그다음에 저는 이 2번 후보자가 메갈이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되게 떳떳하게 밝히는 거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이거를 수용했다라는 게 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 2016년쯤에 메갈 사태라고 지칭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의당에 있는 그 당원들이 그 메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탈당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본인이 두째 메갈인데 국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을 당내에서 수용했다라는 게 이게 정말 호연지기인지 아니면 본진인지 네. 의심이 들더라는 게 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막 이슈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이분도 털어보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네네. 사실 1번이 지금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죠. 그렇죠. 네, 저는 그 비례대표 6번 네네. 이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신장식 변호사. 네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음주운전 1회, 네. 무면허 3회 네.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600만 원 벌금을 받았대요. 네네. 그러면 이걸 보면 음주운전을 1회해서 면허가 취소가 된 거죠. 그죠? 네. 면허가 취소를 되니까 무면허가 3회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면허가 3회를 걸리려면 네. 운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운전을 매일 했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무면허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죠. 주변에 예. 있는데 그 만약에 신호를 칼같이 지키고 네. 만약에 뭐 위반을 하지 않는다면 네네. 웬만해선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 어떻게 뭐 음주 단속을 한다고 해도 안 걸리잖아요. 면허증 내놓으라고 그럼요.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음주를 하고 나서 저는 그래서 음주보다는 무면허 운전이 더 나쁘게 비난받아야 되는 그렇죠.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일회성으로 뭔가 하다 보면은 걸릴 수도 있다고 칠게요. 만약에 하면은. 네. 근데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수를 해서 무면허 운전을 했어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수해서 음주운전했어는 그거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어떤 일이었니 어떤 사연이니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야 나 실수로 무면허 운전했어. 깜빡하고 내가 면허가 있는 줄 알았지 뭐야. 근데 내가 건망증이 있어갖고 3번이나 실수를 했네. 아니 이게 어떻게 걸리죠?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이게 막 그렇게 걸렸을까요? 혹시 무면허 음주운전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심사 과정에서 네네. 범죄 경력을 이렇게 적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음주 무면허 이런 건 쓰지 않고 네. 도로교통법 위반 네네.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럼 뭐 그거는 뭐 과속, 음. 뭐 중앙선 침범, 뭐 이런 것도 다 도로교통법 맞죠? 위반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걸 정의당에서 그냥 넘어간 거죠. 네.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네. 밝혀진 다음에도 밝혀지면 이것도 사실은 저는 공천 배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사과문 제출하고 끝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쵸. 그리고 이제 아까 2번 분 말씀하셨고 예, 그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식 노회찬 변호사 의원 같은 때문에. 경우에는 그렇죠. 노회찬 의원이랑도 관련이 있고 또 이제 그 조국 장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제일 앞장서 갖고 이 논거를 많이 만들어주던 변호사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걸 문제 그렇죠. 삼아야 되는 걸 삼지 않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인간적으로 김 선생이다라고 하는 개인이 저 사람 참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과거에 안 좋은 사건들이 있네.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변호사 활동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 게 이 당에서의 비례 후보의 자격으로 놓고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 지금 1번이랑도 이게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본인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사과를 하더라도 정말 진실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래 죄송합니다. 과거에 제가 뭐 실수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도 또 사과를 보면요. 네. 그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하는 사과 있잖아요. 유감이다. 아니요. 만약에 이거에 의해서 피해 보신 분이 있다면 상처되신 분이 있다면 뭐 이런 식의 어조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피해 보신 분이 없으면 사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식의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제 당에서 내 후보 자격은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고 뭐 이런 스탠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의당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쌓여 있지 않다라고 하면 네. 이 이슈를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비판하고 문제 삼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의당 대변인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고 했던 게 사실은 비례정당과 관련된 이슈이긴 하지만 그게 같이 얽혀갖고 그 비난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당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그동안의 스탠스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말씀드리고 네네. 그 얘기 잠깐 할게요. 네. 12번이요. 12번 정민희 씨. 네. 이분은 팬카페 운영자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BTS 팬 카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권영길 전 의원 팬카페였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심상정 대표의 팬클럽. 에이 설마. 진짜입니다. 설마. 아니에요. 심크러쉬 회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아 보여요. 네네. 그렇게 비례의원들을 내놓고 자기들한테 표를 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거 있잖아요. 네네. 대변인이 얘기했을 네. 때 저는 너무 좀 즐거웠어요. 네. 왜냐하면 뭐 웃기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만약에 정의당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네. 저는 진짜 정말 그러니까 저는 빨리 문을 닫으라고 지금 그쵸. 계속. 그래서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혹이나 제발. 제가 좀 이따가 발제할 그 열린민주당의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당명을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닫힌 민주당으로 얼른 문을 닫으십시오. 정의당이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12시가 되면은 12일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오늘이 3월 12일입니다. 얼른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정의당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본인들도 본인들의 어떤 스탠스로 한번 표를 한번 얻어가 보시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승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번 이슈를 보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정치 동아리 같다라고 놀리긴 했는데 과연 그 동안에 정의당이 받았던 뭐 한 10% 정도의 지지율이 본인들의 어떤 철학이나 그 동안의 모든 노력 때문에 정당하게 받은 그런 득표율인지 네. 본인들은 그러죠. 우리가 10%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국회 30석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찾아가려고 비례를 29분이나 뽑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왜 지금 지지율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3월 12일이고요. 12일이면 문을 닫습니다. 빨리 닫았으면 좋겠네요. 예, 빨리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정의당은 놀리는 맛이 있어요. 그런가요? 예, 놀리는 맛이 있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좀 많이 화가 나거든요. 이렇게 저도 보고 그래요. 있으면. 근데 너무 화나요. 그걸 너무 화내고 살벌하게 가져가 봐야 우리만 더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놀리고 조롱하고 그동안에 우리한테 잘못이 있었을 때 완전 스탠스가 가차 없다. 이런 스탠스였잖아요. 깜짝이야.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쪽에서 요만한 실수일 수 있어요. 요만한 티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갖고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다니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시고 네. 이제 정말 기성 정당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자영업자다 뭐 아니 골목 상권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죠. 우리 지방에서는 중소기업 사장님 아들은 거의 지방 유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골목 상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징징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 300명이라는 국회의원이 네. 17만 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네. 그 인구수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막 사천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네. 공천하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남 사천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짜증나시겠습니까? 코로나 네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